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은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빠르면 오늘 밤 늦게 아니면 내일 새벽 3시간 넘게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오늘 법원에 출석해서 본인의 구속이 절대 안 된다,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판사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먼저 이 시각 현재 집회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장소는 이 시각 현재 서울 서부지방법원 근처입니다. 경찰 추산 3만 4천여 명의 군중들이 서부지방법원 앞에 모여 있습니다. 사실 광화문 집회가 끝나고 걸어서 많은 인파들이 마포에 있는 공덕동에 있는 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으로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차벽으로 막아놓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벽을 둘렀습니다만 지금 마포 쪽에서 또는 아현동 쪽에서 오는 양쪽 차선을 꽉 막은 상태로 많은 탄핵 반대, 구속 반대를 외치는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지하철 애호개혁이 무정차 통과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또 다른 곳도 한번 볼까요? 탄핵 찬성 집회는 이 시각 현재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 광화문 앞에 현장은 저렇게 탄핵 찬성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외치면서 광화문 인근에서 경복궁역에서 안국역 사이 그 인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좀 더 가까이에서 찍은 모습, 광화문 앞에서 탄핵의 찬성,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바라는 또 집회도 이 시각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장소가 광화문과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 공덕동이기 때문에 장소는 좀 다르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중에 또 한번 저 장면은 보여드리겠고요. 자, 먼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서부지방법원 앞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본인의 체포의 부당성,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갈 때 어떤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과거의 음성을 먼저 들어보고 아마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일단 원래는 체포가 돼서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되어 있다가 오늘 호송차를 타고 2시쯤에 직접 출석해서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서만 9시간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오늘도 만약에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면 밤 11시나 돼야 영장심사가 끝나고 판사가 생각할 시간까지 고려하면 새벽 다 넘어서야 구속이 될지 풀려날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나온 이유, 어제는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그 마음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는 조금 다퉈볼 만한 충분한 법리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영장실질심사가 2시 8분부터 시작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5시 23분 넘어갔으니까 벌써 3시간 15분 정도 경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법리적으로
공수처에게 과연 수사권이 있는가 없는가 이 이야기는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관할 관련해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게 지금 그 공수처에서는 공수처법 31조를 들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공수처법을 봤더니 이 조항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에 관련된 그러한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대상은 누구냐? 판사, 검사, 고위 경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31조가 그 적용될 수가 없고 관할 관련된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중앙지방법원이 관할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용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주장할 것 같고요. 근데 지난번 체포영장 발부가 됐을 때 네네. 중앙지법에다가 체포의 부당성을 얘기했습니다만 그냥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거는 판사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다음에 제가 기사를 봤더니 어떤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은 그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도 다른 판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도 판사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일리가 있다라는 전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실체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인데 도망갈 우려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주장하면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자,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현재 차은경 부장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석에는 차정현 부장검사 등 총 6명이 변호인 측에는 윤갑근, 석동현 변호인을 포함해 총 8명이 이 구속심사, 영장심사의 부당성, 아니다, 구속이 필요하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구속 요건 중에 2개거든요. 하나는 이제 그 중대 범죄가 소명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내란 범죄가 소명이 돼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예. 그거는 이제 뭐 부차적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 혐의가 소명이라는 건 이게 정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당히 우월적 개연성으로 범죄가 거의 상당성이 입증돼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2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이게 선관위, 그다음에 하나는 국회, 예. 헌법기관을 이게 그 마비시키냐. 그렇죠. 근데 선관위는요. 이거는 이제 검증을 위해서 서브를 하기 때문에 선관위를 마비시킨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는 전혀 안 된다 보고요. 그다음에 국회인데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그 판결을 보면 물론 이게 그때 보안사령관이고 대통령 체규합니다. 근데 사실상 상당 기간 국가기관을 이게 마비시키게 된다. 근데 전두환 계엄 때는요. 그때는 이게 유혈 사태도 많았지만 국회를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기능을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실제 한동훈 대표에게 18명 정문으로 가고요. 우원식 의장에게 가장 낮은 문에 넘어가는 거 이게 사실상 이게 완전한 봉쇄냐. 국회 기능을 완전히 사실상 상당 기간을 마비시켰느냐. 이걸 이렇게 따져본다면 2시간 만에 해제된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완전히 봉쇄 몇 개 사단병력을 보낸 것도 아니지 않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대통령은 나는 이게 내란죄가 아니다. 나는 오히려 이게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다. 아마 이쪽에 하고 그다음에 변호인은 주로 이게 증거인멸, 또 예. 도주 어렵다 이렇게 역할 분담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역할 분담이 있을 것 같다라는 서정욱 변호사의 해석이 있었는데, 자, 윤 대통령 측 오늘 영장 심사에 나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해서 이것을 내란죄의 프레임으로 수사한다는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법원 판사에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군 동수권자의 지시를 따른 것인 군 장성들, 경호 또 경찰청장을 이렇게 구속하는 이 잘못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출석하시기로 한 것 같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변호사 100명보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훨씬 울림이 클 것 같아서 직접 출석하게 됐다. 물론 전날 짧은 입장문이 나왔었고 나는 교도소에
구치소에 잘 있다라는 짧은 메시지가 나와서 오늘 혹시 포토라인에 설까 했더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호송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윤 대통령의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직접 나가는 게 구속이 안 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형사 절차는 특히나 이 내란죄 우두머리로 적시가 돼 있는데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항변을 이제 재판부한테 드러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그리고 계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만 유일하게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그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런 정치적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내 판단하에서는 그것이 왜 정당하고 적법했는지를 사실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발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아무리 변호인이 그거를 사후적으로 청취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이 관할 수사권 여러 문제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에 순순히 응하는 게 또 자기 모순으로 느껴진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의 갈림길 하에서 법원을 향해서 본인의 변론을 좀 펼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그냥 놓치고 갈 것인가 그 판단은 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 맥락에서 아마 오늘 영장실질 단계에서도 변호인들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본인의 육성으로 설명하는 그런 지분이 훨씬 많지 예. 않았을까 추정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본인도 또 변호인단을 통해서 주장해왔죠.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어쨌든 저게 핵심인 것 같아요. 비상계엄은 헌법적인 결단이다. 이건 내란이 아니다. 자,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런 얘기 가서 하시면 저는 바로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 그러면 왜냐하면 일단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절차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냐? 저희가 수차례 말을 했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국방부에서 비상계엄을 발동하기 전에 비상대책위를 열고 비상요건이 합당한지 판단을 하고 합당하다면 국방부 관리관이 포고령과 담화문을 작성을 해서 국무회의에 넘기고 그럼 국무회의에서 총리가 심의를 하고 관계장관들이 부서를 하고 대통령이 발표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러한 결과들이 없었잖아요. 지금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제출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계속 하겠다라고 말만 하고 있고 또 엊그제도 어떤 말을 했냐면 아니 야당의 폭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국회에다가 군 병력을 투입한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변호인이 답변을 못해요. 그리고 여기에 멈추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측에서 포고령과 관련해가지고 과거의 예문을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뺏긴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이거 좀 잘못된 궤변이다. 왜? 아니 과거에 전공의 처단이 있었습니까? 지방의회 관련된 정치활동 금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과 관련된 것들은 조금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어떤 재판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이 시각 현재 탄핵 반대 집회와 찬성 집회 영상을 마포와 광화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한 얘기인데요. 공수처가 먼저 110분, 그러니까 2시간 가까이 먼저 구속의 정당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PPT로 주장을 구속은 안 된다, 구속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3시간 가까이가 지난 상태이기 3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대통령은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발언,
그러면 25분, 15분 합쳐서 40분이네요. 대통령이 직접 판사 앞에서 40분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발언과 변호인단의 소명이 지금 끝나간다고 치면 지금 현재 5시 35분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잠시 뒤면 저 영장실질심사도 끝이 날 걸로 지금 예상은 됩니다. 얼마나 더 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자,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네. 대통령이 40분 동안 이야기를 했다. 네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만큼 할 말씀은 많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좀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한테 헌법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절차적인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컨대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예. 그다음에 포고령 내용 같은 것들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주장을 할 거예요. 헌법 77조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국회가 해제를 요구했을 때 그거를 수용해가지고 계엄을 해제한 거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큰 틀에 있어서 절차가 뭐 그렇게 잘못됐는가 그런 이야기를 일단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 제 생각에는 변호인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 9월 달에 2023년 9월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예.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피의자 이재명 대표입니다.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그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다. 다시 말해서 그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현직 대표니까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설마 인멸하겠느냐. 이런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제1야당의 대표가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다라고 하면 그 신분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유창훈 부장판사가 뭘 또 이야기했느냐.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네. 이야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면 안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그때 유창훈 부장판사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그 수사의 원칙은 불구속 수사 아니냐. 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그걸 그대로 대입을 한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굳이 구속까지 해가지고 더군다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내용들은 아마 변호인들이 주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 어쨌든 공수처가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 법원이 가려주기를 희망한다라는 게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절차를 좀 보여드릴 텐데, 자, 그래픽 다음 걸 보여주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40분, 곧 있으면 영장 심사가 끝난다면 지금 5시 37분이니까 6, 7시 정도에 끝나면 판사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보통 그게 혼자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판사들의 생각을 같이 듣습니까? 보통은 영장 전담이 이 부분을 다 관장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분을 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만 오롯이 혼자서. 그런데 지금은 이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여러 번 영장과 관련해서 관여됐던 판사들이 또 구속영장 청구엔 관여할 수가 없어서 예. 좀 비교적 이례적으로 당직 판사가 이 부분을 하는 거라서 같은 급의 부장판사와 논의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야.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독단으로 혼자만 판단하진 않을 개연성도 지금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 그리고 이 결정문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맡고 있는 이 차 부장판사의 결단이 오롯이 좀 반영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현재 영장 심사가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영장 심사가 끝나면 서울구치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판사가 서울구치소에 갔다가 오면 너무 머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빈 방에 계십시오라고 하면 계속 서부지방법원에 있을 수 있지만 원칙은요. 일단 서울구치소로 가서 대기를 한 후에 영장판사가 기각을 하면 영장을 기각하면 석방, 발부를 하면 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번호를 받고 수감되는 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오늘 자정이 다 돼서야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